자,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지구과학 1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구과학 1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낯선 자료들이 조금씩 등장했던 게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낯선 자료, 즉 자료의 낯선 뿐이지 묻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묻던 거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과 EBS 학습이 잘 돼 있다면 무리 없이 풀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은 태적 구조에 대해서 나눈 대화입니다. 그쵸? 자, 칸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딱 봐도 점이 층립니다. 그쵸? 이렇게 점점 내려갈수록 입자가 큰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얘는 건열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가는 점이 층리다. 맞는 말이고요. 나는 수심이 깊은 곳. 자, 수심이 깊은 곳은 건열이 아니고요. 점이 층리죠. 가가 수심이 그나마 조금 깊은 곳에서 형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직층의 역전 요구 왔습니다. 이게 얘 둘 다 지금 이런 모습이 전부 다 그 지층이 순서대로 쌓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 여부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A, C,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 A하고 이제 태평양 어느 지역의 판 경계 주변이네요. 자, A는 해력이니까 이렇게 방향 이런 식으로 화살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겠다 보면, B는 약간 보존형 경계, 그쵸? 그 다음에 C는 해구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가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쪽에서 미는 방향이 더 세겠습니다, 그쵸? 자, A의 하부에는 멘틸 재료의 상승류, 맞죠? 해력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C의 하부에는 우리가 이렇게 판이 이렇게 침강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구가 이렇게 침강한다고 칠게요. 이렇게 침각하면 이쪽에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이 C의 하부에서 지금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복이고요. 자, 화산 활동은 보존형 경계에서는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활발하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강의 녹화하던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끊고 갔습니다. 자, 바로 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태양으로부터 생명 가능 지대가 시작하는 거리를 나타낸 거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당연히 이제 태양은 지금 현재 주기율성인데 점점 진화할수록 태양의 강도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리가 지금 현재는 지금 1 근처쯤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멀어집니다. 네,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광도가 커질수록 이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폭도 넓어진다는 것도 같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광도는 커지고요.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넓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1AU 거리에서 물이 액체 상태. 자, 그러면 이 생명 가능 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리부터 이 부분 어떤 일부분이, 그러니까 약간 제가 색칠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점 넓어지는 식으로 가니까. 그쵸? 이 사이 부분이 정확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 앞에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뜨거우니까 앞에는 기체고 뒤에는 고체가 된다는 겁니다. 얼음이겠다. 그쵸? 네, 그래서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나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나요? 그쵸? 자, 일단 가는요. 이 ABC가 가나다에 하나씩 대응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과 같은 수조에 소금물을 채운 다음에 온도계로부터 이렇게 깊이에 따른 이 온도계를 눈금을 딱 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깊이에 따른 온도를 측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지금 이 15분 동안 딱 지나면 위에가 지금 전등이 있잖아요. 전등. 지금 보시면 이 전등을 켰죠. 그럼 전등이 마치 햇빛이잖아요. 햇빛. 자, 햇빛에 의해서 그러면 가열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표면에서 가까운 쪽이 더 많이 가열되고 점점 빛이 점점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 변화가 딱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그냥 일정한 부분 생각하면 되겠죠. 가는 딱 바로 그 직전에 조사했기 때문에 A가 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휴대용 선풍기로 바람. 우리가 바람은 뭐에 연관이 있죠? 해수랑 바람이랑 연관이 있다. 그러면 혼합층. 자, 혼합층은 뭡니까? 이 바람에 의해서 물이 섞여가지고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B에서 보시면 어느 정도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B가 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 나의 결과는 C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요. 바람의 영향에 수온 변화의 폭은 수온 깊이 1cm가 3cm보다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람의 영향에 의한 수온 변화의 폭은 1cm가 3cm보다 더, 지금 보세요. 이 바람의 영향, 원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바람의 영향 때문에 지금 이만큼 폭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1cm가 더 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은 뭐에 해당할까요? 수온 약층이 아니고 이 밑에 너무 심해라서 지금 빛이 도달을 못하죠. 그러니까 바람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온도가 일정한 온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심해층이라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하나만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지질지대 ABC의 특징입니다. 자, 백악기, 오르도비스기, 팔레오기. 자, 우리가 이거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시대 단위 말고 이 기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 단위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되겠죠? 이 고생대에 분류돼 있죠. 캄, 오, 실, 대, 석, 패, 그죠?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자, 이 순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요. 트지백이라 했습니다. 트지백,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자, 그 다음에 신생대는요. 팔레오기, 네오기, 그 다음에 제4기, 팔레사. 이 순서로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엽충은 일단 고생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르도비스, 오필 알아들었죠? 오필. 그래서 오르도비스기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공룡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백악기고요. 또 멸종했다니까 중생대 말이겠다. 그쵸? 그 다음에 화폐석 속시식물 번성해왔다? 당연히 팔레오기겠다. 그쵸? 신생대인 팔레오기. 자, 오래된 것부터 나가려면 당연히 어떤 순서겠습니까? A, B, C 순서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B의 판기아블리. 자, 판기아블리는 언제부터입니까? 중생대 초기니까 트라이아스기가 맞겠다. 그죠? 틀렸습니다. 자, C에 생성된 지층에서 양치식물 화석. 양치식물은 우리가 언제 나왔습니까? 양치식물은 고생대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생대에는 화석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와 B를 그 다음에 나의 기억과 니은은 A와 B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그쵸? 자, 일단은 A에서 멘틀 용질이 용된 주요 요인은 어떻습니까? 이 니은이 이 지하에서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녹죠. 그래서 이 곡선이 여러분들 이 곡선이 그냥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 이 곡선이 물 포함한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 그쵸? 그 다음에 이 곡선이 화강암이다,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A에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 점점 올라가면서 압력이 감소되죠. 그죠? 압력은 지하 깊은 곳일수록 압력이 크기 때문에 압력 증가가 아니고 압력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겠다. 그죠? A가 니은이고요. 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유문암질 마그마. 자, 화강암질 마그마잖아요. 우리 화강암질 마그마 어떻습니까? 현, 안, 유, 반, 섬, 화. 화강암질 마그마가 지금 A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B가 지금 생기잖아요. 그죠? 기울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어떻습니까? 기울기 니은보다. 자, 이 곡선이 이 용융 곡선과 만나는 지점. 기울기는 이 지점이고요. 니은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 지점입니다. 당연히 누가 더 높겠습니까? 기울기 니은보다 더 온도가 낮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 분출될 때는 안수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여기서 현무암질하고 섞여서 유문암질, 그 다음에 밑에서는 현무암질. 이게 녹잖아요. 해양지역이 녹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안, 유, 현 이것도 알아두면 좋다 했다. 그죠? 자, 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오늘 온대 저기압 주변의 기압 분포를 모시적으로 나타낸 거네요. 자, 우리가 얘도 저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 중심에서 가까울수록 기압이 낮겠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압은 당연히 A가 B보다 낮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전선면은 우리가 한랭 뒤쪽, 그 다음에 온난 앞쪽.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림 혹시 기억납니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한랭 전선, 온난 전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선면은 B의 상공이 아니고 A의 상공 쪽에 나타나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자,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거는 보시면 꼭 바람의 방향 여러분 그려야 되죠? 바람 방향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북서풍, 그쵸? 그렇게 부르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남서풍, 그 다음에 여기는 남동풍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이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북서풍 계열이네요. 방향, 그죠? 아, 그래서 기울기는 A의 기상에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갑니다. 자, 해수면 부근에 평년 바람 분포 나타내는 거네요. 그죠? 자, 일단은 요거 기준으로 지금
적도 기준으로 여기가 북반구랑 남반구 있는 거 보이시고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는 일단 대서양이겠다. 그죠? 그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서양. 일단 기본적으로 대서양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기역 A에서는 북대서양 해류가 흐른다. 맞는 말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헤들리 순환. 자, 헤들리 순환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기대 순환에서 헤들리 순환은 상승기류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쵸? 그래서 헤들리 순환은 여기가 상승기류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페렐 순환이 하강기류가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극순환은 또 상승기류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헤들리 순환은 하강기류가 아니고 적도 쪽에서 상승기류입니다. 자, C의 표층을 우리가 남극 쪽에 있는 흐르는 해류는 그쵸? 극쪽에 남극 쪽에 흐르는 남극순환류는 무슨 역할입니까? 아니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극동풍이 아니고 편서풍이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 기출학습에서 다 많이 배웠겠다. 그죠? 이제 이런 거는 요즘 문제 나오면 다들 너무 쉽게 풉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 디귿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갑니다. 자, 내후의 발달 과정 중에 성숙 단계와 적은 단계. 자, 적은형 구름이 약간 가가 적은이 되게 많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성숙 단계가 상승하고 하강하고 반복되면서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가가 성숙이고요. 나가 적은 단계입니다. 적은 단계가 발달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적은한 다음에 성숙 다음에 소멸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나는 성숙 단계가 아니고 나가 적은 단계고요. 번개 발생 민도는 이 성숙 단계에서 제일 아주 강하다 했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의 최상부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의 지향. 자, 여러분 적외선 복사의 지향 혹시 제가 외우는 걸 알려준 우리 또 저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이 적외선 복사의 지향은 이게 구름의 높이가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낮을수록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적외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더 많이 나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나올수록 어둡게 표시됩니다. 적게 나올수록 밝게 표시가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거는 나중에 이 그 적의 영상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문제 나오는 거라서 제가 한번 설명해 준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면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적외선 복사의 지향이 더 적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더 적은 게 맞는 겁니다. 그쵸? 이거 하나만 더 제가 설명해 주자면 그 가시 영상 있죠. 가시 영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구름이랍니까? 더 두꺼운 구름이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적외 영상에서는 밝게 보이는 것이 어떤 구름이다? 높은 구름이다. 그래서 희고 밝다, 두껍고 높다 이걸 세트로 한 번에 외워 놓으시면 가시 영상, 적외 영상 문제는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됐죠? 자, 이제 1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에 태풍 중심의 위치를 3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라네요. 그죠? 재밌게 이제 보통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 조건 주는데 이동 속도 조건을 잘 안 주는데 이번에 이동 속도 조건을 새로 줬네요. 그죠? 자, 이동 속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간격이 되게 3시간 간격으로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정한 이 거리를 보시면 이 거리가 즉 이 이동 속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동 속도는 처음에 이 정도 속도 가다가 좀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지는 게 보입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빨라지다가 느려지는 게 어떤 거죠? 빨라지다가 느려지는 거. 아, 니은이 이동 속도겠구나. 그래서 일단 이건 틀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태풍의 이제 중심 기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 기압은 점점 증가하겠다. 그쵸? 이 중심 기압이 증가하면서 태풍의 힘이 더 약해지는 거니까 점점 증가하는 경향성은 디귿이죠. 그래서 디귿이 중심 기압이고요. 기역이 최대 풍속이 되겠습니다. 자, 태풍의 세력은 당연히 T4일 때가 T7일 때보다 더 강하다. 맞습니다. 그쵸?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은 세기가 강한 거니까요. 자, T2에서 T4 동안 A 지점의 풍향은 어떻습니까? A 지점은 태풍의 오른쪽에 있죠. 여기가 무슨 방향? 위험 반원이니까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하나만 맞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갈게요. 자, 빅뱅 이후에 일어난 주요 사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건들이 대표적으로 있다.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중성 원자입니다. 이 시기에 뭐가 됐죠? 이 시기에 우주 온도가 3000K였고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원자 핵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급팽창은 이 이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기간 이전에 여기가 급팽창이 맞는 말이고요. 자, 이 비기간 동안에 우주에서의 수소 헬륨 질량비는 어떻습니까? 수소 헬륨 질량비는 계속 3대1로 유지되고 있죠. 그죠? 아, 잠깐 이거 동그라미가 X죠. 그죠? 네, 이거 X고요. 3대1 유지되는 거 맞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B기간 동안의 우주 배경복사의 평균 온도는 어떻습니까? 자, 일단 이 시점이 3000켈빈이니까 이 3000켈빈보다 더 이후는 점점 우리 우주는 식고 있잖아요. 그죠? 우주의 온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복사의 평균 온도는 3000K보다 더 낮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건 뭐 수치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대신 중성 원자가 형성되면서 그때 방출된 에너지가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는 거. 그거는 그때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입니다.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입니다. 자, 이 12번 자료 되게 낯익은 자료다. 그죠? 이것도 아마 EBS에 연계된 작품이래요. 연계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나선 누나와 타워 누나인데요. 자, 타워 누나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건 뭡니까? 타워 누나는 나이든 별이 많아서 새로운 별이 안 생긴다. 근데 이 타워 누나도 우리가 은하 초기에 이미 별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태어난 초기에는 많이 생기는 게 타워 누나고요. 최근에 계속 점점 조금씩이라도 생겨나는 게 나선 누나인 겁니다. 그래서 B가 나선 누나가 맞는 말입니다. 자꾸 지우개가 나오지, 그죠? 두 번 더블 탭이 됐나봐요. 자, 그 다음에 T2일 때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나이는, 자, 이 T2일 때는 우리가 지금 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100억 년 지금 태어난 이후부터, 탄생 이후부터 100억 년 지났으니까 현재 시점으로 거의 봐야 되겠다, 그쵸? 현재 시점은 당연히 타워 누나가 더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A가 B보다 적다가 아니고 많겠죠. 자, A에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기혈성의 개수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다. 이거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T1일 때 처음에 우리가 별이 막 생성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이 생성된 만큼 그만큼 주기혈성의 개수도 그러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주기혈성의 개수도 더 많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많겠습니다. 됐죠? 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생겨나야지 더 많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태양이 A0부터 이렇게 A3까지를 지나는 경로네요. 자, A0일 때 현재는 주계열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마도 이쪽은 거성 단계가 될 것이고요. A3는 아마 백색 외성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네요. 태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A0의 중심액은 탄소를 포함한다. 탄소 너무 과한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에서도 CNO 반응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 CNO 반응에서 탄소가 반응을 안 할 뿐이지 탄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심핵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CNO 반응이 있기 때문에 탄소가 포함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아마 여기서 좀 많이 낚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소의 총 질량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점점 진행될수록, 즉 우리가 별이 점점 진화할수록 수소가 점점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A0가 A1보다 더 많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반지름 분수 비교인데요. 이 분수를 비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자, 일단 A3의 반지름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백색 외성이니까 제일 적겠죠. 그러면 제일 적은 애가 있으니까 어떤 말이죠? 제일 적은 애가 있는데 그 위에 A1하고 2를 비교하면 되겠죠. A1하고 2가 비교되는데 누가 더 큽니까? 2가 좀 더 크죠. 벌써부터 여기서 제일 적고 A1보다 큰 애입니까? 아, 그러면 이 방향이 틀렸죠.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하나만 맞겠습니다. 됐나요? A3 백색성이 제일 쪼그라드는 상태니까요. 됐죠? 자, 14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14번 문제도 이 북극점이 이렇게 찍힌 문제 있잖아요. 이거 되게 조금 EBS에 등장했던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낯익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세차운동 관련한 이 주제는 이 주기에 대해서 26,000년이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만약에 안 주더라도 알고 있으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이 세차운동의 방향은 지구의 공전 방향과 반대라는 거. 이 점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공전을 보시면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이 세차운동의 방향은 우리가 세차운동이 뭐냐면 이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져 있는 이 자전축 방향이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돕니다. 얘도. 그쵸? 제가 약간 입체적으로 표현이 좀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는 연필로 이렇게 직접 한번 돌려보면 좀 좋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가는 어떤 겁니까? 현재식이죠. 현재식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나는 지금 보세요. 그러면 현재가 지금 이 자전축 방향이 이렇게 향하고 있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이 북극이 이쪽에 있는 거를 위에서 내려다본 게 되는 거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현재로부터 지금 만약에 하나는 6,500년 전, 하나는 19,500년 전 중 하나인데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얘를
19,500년 전으로 가야 되니까 이 6,500년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방향을 지구 공전 방향으로 그대로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점 찍히면 6,500년 전, 여기 점 찍히면 13,000년 전, 이쪽에 점이 찍히면 19,500년 전이겠죠. 아, 그래서 여기 점 찍혔네요. 이렇게 되네요. 19,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나가 19,500년 전의 모습이다가 맞는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화살표 방향을 보실 때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북반구가 가리키는 방향이고요. 이 화살표 끝부분이, 그러니까 뒷부분이 남반구거든요. 그럼 이게 화살표 가리키는 방향하고 맞으면 이쪽이 여름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남반구가 이렇게 지금 뒤쪽을 이쪽에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다시 돌려서 볼게요. 지금 이쪽으로 한번 넘겨서 볼게요. 여기 이렇게 일단 적읍시다. 자, 그러면 이쪽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북반구에서는 여기가 여름이고요. 그쵸?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반구에서는 여기가 겨울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요. 이게 오기 전이니까 만약에 이걸 그대로 다시 또 일로 돌려볼게요.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일점이니까요. 이쪽으로 돌려보면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겨울이 오기 전이니까 남반구는 가을이고 북반구는 봄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남반구 30도 S가 남반구잖아요. 그래서 남반구의 계절은 가을철이다가 맞는 말입니다. 됐죠?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볼게요. 30도 N, 우리가 이 북반구죠. 북반구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비교해야 되니까 하나만 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 여름철에는 어떤 여름철이죠? 지금 현재는 이거 저희가 그림 그리라 했죠. 현재 만약에 태양 여기 있다 치면 현재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여름이 약간 시원한 여름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가가 더 낮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낮은데 우리가 나가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얘가 지금 이미 벌써 원일점인데요. 그쵸? 아, 그러면 나가 무조건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틀린 겁니다. 기흥, 니은.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단 바로 판단하셔도 되고 한번 나도 한번 볼게요. 나에선 그럼 여름이 어디죠? 여기죠. 아, 그러니까 일단 태양과의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지금 태양과의 거리 빨간색 표시하면 더 가깝죠.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물어보면요. 왜냐면 이거 나머지 뭐 이 20률 같은 거는 전부 다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서 여름철의 평균 기온이 달라지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태평양 적도본 해역에서 감축된 수온 편차네요. 자, 수온 편차는 되게 흔하게 나옵니다. 그쵸? 수온이 원래 이제 어떻습니까? 원래 기본으로 이제 평상시보다 라니냐가 수온이 더 감소한다. 그쵸? 그러면 이 지금 수온이 조금 더 감소한 부분, 동태평양 쪽에 수온이 감소한 부분이 라니냐고요. 수온이 조금 올라간 부분이 엘니뇨가 되겠습니다. 자, 워커 순환의 세기가 더 강할수록 라니냐가 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더 강한 게 맞고요.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수온 약층. 자, 이 라니냐 시기는 어떻습니까? 용승이 더 많이 든다 했죠. 그러면 이 원래 이 해수면 높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라니냐 시기는 더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혼합층 있고 수온 약층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수온 약층이 올라오는 높이가 용승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높이가 많이 올라옵니다. 기본은 이 정도로 올라오면 수온 약층이 지금 이걸 평상시로 칠게요. 그 다음에 그럼 라이냐는 어떤 식입니까? 더 많이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라이냐가 더 얕겠다. 그쵸?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 차가운 물, 용승이 올라와 버리니까 즉 용승이 더 많이 올라오니까 이 수온 약층의 발달이 시작하는 깊이가 더 얕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합니다. 됐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자, 적도본에서 동태평양 해면 기압은 자, 가는 라니냐니까 날씨가 춥죠. 그죠? 추울 때는 무슨 기압? 고기압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동태평양 해면 기압이 더 플러스 쪽이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서태평양 해면 기압은 당연히 더 저기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가 당연히 나보다 더 크겠습니다. 그쵸? 이거는 하나만 먼저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반대 경향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가의 관점, 즉 라니나의 관점에서만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더 크게 나타나니까 틀린 겁니다. 됐죠? 정답은 1번 하나만 맞는 겁니다. 라니나랑 엘니냐는 반대기 때문에 엘니뇨는 반대기 때문에 하나만 보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 가볼게요. 자, 이 16번은 여러분들 약간 좀 색다른 그래프로 생각될 텐데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EBS 수능 특강, 이건 꼭 보세요. 제가 지금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EBS 수능 특강 198페이지 19번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어떤 자료가 있냐면요. 자, 이 시간에 따른 밀도의 그래프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상하게 지금 곡선이 돼버렸네. 그죠?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밀도가 바뀌는 건데 자, 우리가 고정된 애가 하나 있습니다. 밀도가 일정한 애. 얘가 바로 암흑 에너지가 밀도가 일정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밀도로 볼게요.
점점 현재로 갈수록 이렇게 칠게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인데 암흑 물질의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을 예를 들어서 이쪽 위로 칠게요. 암흑 물질을 위로 치면 보통 물질을 좀 색깔 다 바꿀게요. 보통 물질은 이 파란색. 즉 보통 물질은 암흑 물질보다 항상 밀도가 더 크다는 거.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밀도 비를, 왜냐면 이 걔들의 각각의 밀도를 가지고 비율을 구한 거니까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암흑 에너지는 일정한데 나머지 애들은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하나가 일정하다 쳐볼게요. 하나가 일정한데 감소합니다. 그럼 만약에 B가 암흑 에너지라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래서 B는 암흑 에너지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가 암흑 에너지가 된다 쳐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증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B도 안 되고 C도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A가 뭐가 됩니까? 암흑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니은은 1보다 작다. 아, 그러면 니은 B분의 C가 1보다 작다는 거는 C보다 B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쵸? 자, C보다 B가 더 크다는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B가 더 큰 게 암흑 물질이 더 크다는 말이죠. 아, 그래서 B가 암흑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현재 우주 가족 팽창시킨 역할을 하는 거는 당연히 암흑 에너지니까 A가 맞고요. 자, 우주가 팽창한 동안 일정한 거는 누굽니까? 잠시만요. 왜 안 나죠? 네. 맞죠? 네, 됐습니다. 자, 우주가 팽창한 동안 B의 밀도는 감소하죠. 그쵸? 일정한 애는 암흑 에너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는 애는 어떤 물질입니까? 보통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는 겁니다. 이 수특 198페이지에 19권에 있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됐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동일 위도를 따라서 이동한 지게 A와 B의 시기별 위치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지게가 이 150, 100만 년이니까 이제 보면 1000만 년, 1억 년, 약 1억 5천 년이겠다. 그죠? 1억 5천 년 전에 만들어져서 똑같은 위치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얘가 점점 이동하는 거죠. 그죠? 지게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그 지게의 평균 이동속도 보겠습니다. 이 경도의 이 거리가 지게가 이동한 거리죠. 이걸 현재 총 보시면 이렇게 3칸 이동했습니다. 그쵸? 여기는 이렇게 2칸 이동했고요. 그러니까 평균 이동 속도는 같은 시기에 이동한 거리를 생각하면 되니까 A가 B보다 더 빠르다가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에 75.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 지게에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생겼을 때 위도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처음 생겼을 때가 남반구 15도잖아요. 아,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갖겠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 위도에, 암석에 처음 딱 생길 때의 위도를 반영하는 게 이 당시에 고지자기 복각이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북반구는 플러스고 남반구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의 위치. 자, 이 고지자기 극의 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기 북극이죠. 그죠? 지자기 북극.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리상 북극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지리상으로 북극에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 자기력 선이 정확하게 이 북쪽 향하는 거. 그쵸? 자, 그럼 이거 한번 보면요. 일단 이 A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이 지게 A가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 한번 우리가 그 입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구가 있을 거고요. 약 15도 정도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15도 되는 지점에서 여기 처음에 이렇게 A라는 지게가 생겼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이때 이 고지자기 극과의 거리는 몇이 될까요? 당연히 여기서 일단 15도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만큼 90도를 가죠. 약 105도 정도만큼을 간 거리가 이 1억 5천, 그쵸? 1억 5천 년 전 150 MA 때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은요. 여기서 이게 보시면 이걸 그대로 경도를 따라서 이동한 거 보십니까? 경도를 따라서 갔기 때문에 실은 이 경도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 3칸이고 2칸이죠. 이렇게 2칸을 만약에 오더라도 여기서 그대로 이 북극 쪽 어차피 이제 방향은 이게 바뀌지 않잖아요. 이 지게의 방향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향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실은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나 이렇게 올라가나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얘는 그대로 105도만큼 올라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지자기의 위치는 정확하게 이 위에가 지자기 북극이 그대로 똑같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약간
이 경도만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죠? 이 경도를 따라서 그대로 오는 거. 이전에 기출에서 한번 있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출하고 같이 한번 학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상으로 2021년도 수능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이 정도쯤 됐던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8번. 표는 별, 기역, 니은, 디귿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건 항상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등급이라는 거 기준 잡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절대 등급이란 건 뭐냐? 절대 등급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10파색이라는 거리에 나왔을 때를 가정하고 이때의 등급입니다. 그쵸?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태양은 우리가 전부 다 반지름도 1이고 우리가 표면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표면도 하나 적어 놓을게요. 그죠? 표면도도 필요하니까요. 광도랑 관련하면요.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광도 L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R제곱 곱하기 T 4제곱에 뭐 이렇게 는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한다고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앞에는 상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이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 R 제곱만큼, 즉 10의 제곱만큼 지금 광도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광도가 정확하게 딱 100배가 됐습니다. 아, 그렇단 말은 이 표면 온도가 태양하고 똑같은 1로 둬야 된다는 거죠, 기역은. 그래서 분광형이 G형, 아마도 G2형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0.4인데 얘는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보면 몇이 됩니까? 0.4가 5분의 2니까 25분의 4가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25분의 4를 만약에 이제 표면 온도를 어떤 t의 4제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니은의 계산한 법에서. 자, 니은을 위에다 계산할까요? 자, 니은일 때 만약에 t의 4제곱을 곱하고, 그쵸? t 니은에 있는 온도의 4제곱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의 제곱 25분의 4를 곱한 값이 뭐가 됐습니까? 0.04, 즉 100분의 4가 됐네요. 그쵸? 아, 그렇단 말은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 아, 이 니은의 온도의 4제곱은 우리 이 기역, 즉, 이 표면 온도의 4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단 말은 이 니은은 표면 온도가 몇이 되겠습니까? 기역의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기역에서 뭘 물어봤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의 지형. 자, 이거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니은의 온도의 4제곱이니까 아까 이 4분의 1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4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추정해 보면요. 일단은 이 광도가 그대로 100이 돼 있는데 우리가 분광형의 M1입니다. 아, 그렇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분광형 영어 알죠? O, B, fine, girl, kiss me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이 K형은 G형보다 온도가 더 낮습니다. 자, 온도가 더 낮은데 광도가 100일로 똑같아야 된다는 말은 반지름이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10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은 기역이 디귿보다 작다는 게 맞고요. 자, 마지막 이 문제 상당히 여러분들 좀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가 이번에 좀 약간 색다른 자료. 뭐 물론 이 겉보기 등급에 관련된 문제를 그 작년 6평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평이 개념 학습이 돼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분석이 돼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풀었겠지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아까 절대 등급은 뭐라 했죠? 이 10파색일 때의 등급 절대 등급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10파색일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거리가 10파색인 경우에는 이 절대 등급을 이거 라지 M이라 할게요. 절대 등급 빼기 M, 스몰 M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할게요. 즉 절대 등급 빼기 겉보기 등급이 0이다. 즉 거리 10파색에서는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일치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일까요? 거리 10파색일 대로 맞춰준다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겉보기 등급을 구할 수 있잖아요. 겉보기 등급은 우리가 기준을 어디나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은 절대 등급 10파색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10파색의 거리에 다 갖다 맞춰야겠다. 그렇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니은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니은은 지금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20파색 거리에 있죠. 자, 우리가 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거리에 이 밝기, 이 별의 밝기가 즉 광도랑 똑같죠. 광도 L로 둘게요. 얘는 뭡니까? 거리에
제곱, r을 거리로 할게요. 거리. 소문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20파세로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가 2배 됐네요. 그러면 이거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즉 광도가 몇이 되죠? 100분의 4에다가 곱하기 얼만큼 더 어두워졌겠습니까? 4분의 1배만큼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 100분의 1이 되겠죠. 광도가. 그쵸? 100분의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도가 100분의 1이라는 말은 즉 뭐죠? 5등급 더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5등급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니은에 대한 겉보기 등급은 결과적으로 몇이 나옵니까? 겉보기 등급이 결과적으로 우리 태양의 절대 등급을 줬잖아요. 그쵸? 4.8에다가 5를 더하면 9.8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똑같은 방식으로요. 자, 우리가 디귿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디귿 밑에다가 계산했습니다. 자, 디귿은요. 몇 파색이 됐습니까? 100파색이 됐죠. 자, 100파색이 됐으면 일단 얘는 거리의 몇 배가 된 겁니까? 거리의 10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광도가 지금 100이라는 광도가 있는데 이게 10배만큼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100분의 1배만큼 더 어두워지는 거니까 실은 광도 1이랑 똑같네요. 그렇다면 태양의 절대등급인 4.8하고 똑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디귿 보기가 이 15라는 숫자를 준 이유가 있죠. 이 9.8에서 4.8을 더하게 되면 몇이 되죠? 14.6이 되죠. 그러니까 15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만 맞습니다. 됐죠? 자, 이제 19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의 질 단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화성한 P와 Q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의 함량은 각각 처음량의 16분의 3, 8분의 3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P는 16분의 3이고요. Q는 8분의 3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뭐 이 그래프, 그 지층에서 바로 알 수 있지만 당연히 P가 먼저 생기고 Q가 다음에 생겼겠다. 그쵸? 왜냐면 이게 보시면 P 위에 이렇게 지금 습곡이 있는데 이 심지어 뭐 단층도 있고요. 그 위에 지금 Q가 가입됐으니까 당연히 P 다음에 Q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P는 이 동연서양이 16분의 3 남아 있고요. Q는 8분의 3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단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층은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이렇게 단층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기점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 위를 바라보이는 쪽이 뭡니까? 상반이죠. 그죠? 그럼 상반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상반이 올라가 있다. 상상력 있죠. 상상력. 상반이 올라가 있으면 역단층이고 이거는 횡압력입니다. 그쵸? 그래서 단층 F랑 F'은 횡압력을 받아 형성되었다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는 Q보다 1학년 먼저 형성되었다. 자, 일단 P가 16분의 3인데요. Q가 8분의 3이네요. 그쵸?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Q가 이거를 역으로 지금 여기서 절반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정확하게 8분의 3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16분의 3이 되잖아요. 이 반감기라는 거에 정의가 중요한데요. 이 반감기라는 거는 이 현재 원소가 예를 들어서 현재 동위원소가 100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100에서 50으로 주는 것도 1억 년 걸리고요. 만약에 25가 있다 칩시다. 25에서 12.5로 주는 것도 1억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8분의 3에서 10분의 3만큼 남아있는 것도 당연히 절반이 됐으니까 1억 년만큼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는 고생대 형성되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단 말은 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반감기가 1억 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점 보시면 만약에 동위원소가 4분의 1만큼 남았다. 그렇게 되면 얘는 2억이고요. 8분의 1만큼 남았다. 그러면 이때가 3억인 겁니다. 근데 우리 고생대랑 중생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2.5억이다. 그쵸?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반감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반감기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맨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를 게 없어져요. 자, 이렇게 반감기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만큼 왔을 때가 지금 이게 지금 여기 2억을 적어야겠다. 그쵸? 네. 여기가 2억이고요. 얘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편의상 하는 겁니다. 얘가 4분의 1만큼 남았을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3억으로 둘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여기가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반감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반감기 그래프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내려오면 우리가 이거 일치한 대로 해서 그냥 그대로 만약에 이거의 정확한 절반이라 치면 딱 절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의 딱 절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의 절반만큼 만약에 딱 된다고 치면 이게 지금 16분의 3이 딱 보면 이 절반쯤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얘가 지금 8분의 2보다 조금 크거든요. 지금 절반이 8분의 2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P가 얘보다 조금 더 지금 이쪽에 걸려 있습니다. 좀 덜 줄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2.5보다는 조금 더 이전 시기에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고생대가 아니고 중생대에 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반감기 그래프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숫자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거에다가 갖다 맞춰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궤도를 나타낸 것이고, 자, 나는 행성이, 자, 항상 이거 행성과 이 중심별,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전할 때 행성이 움직이는 건지 중심별이 움직이는 건지에 대해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행성이 만약에 행성이 지금 이렇게 멀어진다 칠게요. 멀어진다고 하면 중심별은 반대로 가까워지고요. 이거 서로 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얘는 지금 행성이에요. 행성. 이 지금 가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얘가 당연히 얘가 중심별 기준이죠. 가가 행성 기준이고 나가 중심별 기준인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2km/s니까 얘 자체도 그냥 2km/s입니다. 그러면 이거 방향에서 그대로 2km만 가야 됩니다. 리을도 똑같이 2km만큼 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디귿, 지금 이 방향 보니까 반대로 봐야 되네요. 자, 다시. 기역이 이렇게 2km만큼, 리을도 이렇게 2km만큼, 그 다음에 디귿도 이런 식으로, 니은도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져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동하는 거리가 결국에는 뭘 찾는 거냐면요. 실제로는 여기는 적색편이겠죠. 근데 지금 이거 행성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행성을 지금 해서 반대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성이 적색편이란 말은, 행성이 멀어진단 말은 이 중심별은 이만큼 가까워져 오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가니까 실제로는 요만큼 더 가까워져 오는 거고요. 자, 리을은 지금 요만큼 더 멀어진 게 되고요. 자, 기역은 다시 또 지금 이 벡터 방향, 이 방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 방향만큼 더 멀어지는 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할 수 있겠죠. 제일 먼 게 어떤 겁니까? B죠. 그러면 B가 기역이 되고요. A가 리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멀어지는 게 C가 니은이 되고요. D가 디귿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행성이니까 제가 일부러 반대로 한 겁니다. 실제로 이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중심별 관점에서 보면 왜 빛을 내는 거는 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20번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는 그럼 행성이 니은에 위치할 때가 아니고 행성이 리을에 위치할 때 관측한 결과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A 흡수선의 파장과 D 흡수선의 파장 빼고 B 흡수선의 파장 빼기 C 흡수선. 자, 이거는요 보시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600나노미터가 기준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0.2나노미터만큼 지금 편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가 지금 0.004니까 여기 이렇게 딱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도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이 선이 이 선이 중심선이 아닙니다. 기준선이 아닙니다. 자, 그럼 기준선은 여기 정확하게 있겠죠. 600나노미터가 이 기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선에서 지금 A에서 한번 거리를 한번 볼까요? A에서 거리가 지금 0.02만큼 한 칸. 그쵸? 그 다음에 D는요, 어떻습니까? 여기 0.02만큼 여기서 한 칸 오고, 그 다음에 또 0.02만큼 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얘 사이의 총 거리는 얼마 됩니까? 그냥 3칸으로 칠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는 한번 볼까요? B는 여기서 한 칸, 2칸 차이 납니다. 그쵸? 그 다음에 C는요, 여기서 또 한 칸 차이 나네요. 이것도 똑같이 3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을 서로 나누면, 파장 뺀값을 나누면 1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파장의 이 스펙트럼, 이 변화 정도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이제 디귿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디귿을 일단 우리가 원래 계산해서 푸는 것도 괜찮지만, 자, 여기서 우리 평가원의 의도를 한번 좀 파악해 보자면, 이게 일단은 이 직각을 줬다는 게 지금 조금 포인트인데요.
자, 이 직각을 줬는데 보시면 이 90도에서 했는데 여기 지금 두 개 지금 각이 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30도와 60도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도 괜찮습니다. 자, 이건 일단은 뭐 30도, 60도 충분히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차피 결국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 직접 계산시키지 않고 이 루트 3이라는 애가 나왔다는 거는요. 이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요. 우리 직각삼각형에 이제 그 삼각형 그 특수각 삼각비 아시죠? 특수각 삼각비. 여기가 이렇게 60도고 여기가 30도일 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1대 루트 3대 2 이게 있잖아요. 그쵸? 1대 루트 3대 2. 자, 이거를 써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30도니까 우리가 그대로 지금 가져가 볼까요? 이거 그대로 보시면 이렇게 억각이다. 그죠? 억각. 억각으로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여기가 30도가 되니까 자동으로 지금 이 리을에 나오는 이 해당하는 요각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요각도가 60도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 리을에 해당하는 거는 실은 이 니은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지금 그죠? 아, 그래서 이 니은을 지날 때가 지금 일단은 60도만큼 갔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선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자체도요. 지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딱 그어봅니다. 좀 이것도 또 좀 갑자기 sak상 견본이 나온다, 그죠? 자, 여기서 똑같이 지금 선을 그으면 여기는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을 딱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억각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억각에서 지금 얘가 지금 90도가 되니까 이렇게 억각을 해가지고 지금 색깔을 요걸 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지금 확대를 좀 해보고요. 자, 여기가 지금 60도가 된다, 그쵸?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각도는 몇 도가 됩니까? 요 각도는 30도가 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30도가 되니까 이걸 삼각형을 이대로 한번 내려볼까요? 그대로. 자, 우리가 이 시선속도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삼각형 그대로 내려볼게요. 시선속도가 2가 됩니다. 자, 2가 됐는데 여기가 지금 30도입니다. 자, 1대 루트 3대 2.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여기 1에다가 루트 3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실은 여기다가 지금 그냥 1 하고 루트 3 바로 써도 되겠다. 그쵸? 그냥 여기 자체가 루트 3이 딱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이게 루트 3배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건 여러분들이 물론 계산해서 보셔도 됩니다. 이게 계산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우리가 계산하면 여기 알고 있는 편의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세타 구할 때 여기 이 기준점에서 가는 겁니다. 이 기준점에서 일단 우리가 세타 구하는 풀이도 그래도 보여줄게요. 자, 세타 구하는 풀이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얘도 똑같이 우리가 2 코사인 세타만큼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2 코사인 세타만큼 오는데 얘가 뭐죠? 이 자체가 지금 이제 시선 속도잖아요. 그쵸? 이 시선 속도라는 겁니다. 자, 이 시선 속도는 어떻게 되냐? 그 기준 파장에다가 이 파장 변화량이죠. 0.002에다가 곱하기 빛의 속도를 딱 곱해주는 겁니다. 3 곱하기 10의 5승을 딱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날아가고 또 이렇게 딱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0의 5승 다 날아가면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60도라는 걸 찾을 수 있어서 여기서 지금 60도를 이 세타 60도를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루트 3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직각 삼각형에 해당하는 풀이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풀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 루트 3이 안 나오고 조금 계산이 나중에 더러워지거나 이렇게 또는 어떤 게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루트 2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이 루트 2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루트 2는 여러분들 오히려 더 쉽죠? 1대 1대 루트 2 이런 느낌도 가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 2배만큼 차이 나는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수각 삼각형 비를 사용해서 풀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우과학 해설을 마쳤고요. 자, 지우과학이 이번에 뭔가 좀 특수한 자료들이 몇 개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출학습과 EBS 학습이 돼 있었다면 충분히 문제 다 풀어볼 만 했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